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에서 배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러면 연산이라고 했을 때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집합의 연산이. 첫 번째가 합집합이고요. 두 번째가 교집합. 세 번째가 차집합. 네 번째가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이때 이제 합집합이라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약속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집합과 집합을 합한대요. 그치? 합한다 그랬으니까 숫자에서 쓰던 이거 쓰고 싶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합집합의 기호는 어떻게 약속을 해놨냐면 이렇게 씁니다. 유요. 유. 대문자 유입니다. 이랬을 때 이 유는 뭐랑 떼온 거냐면 유니온 있죠? 이거. 여기서 떼온 겁니다. 이렇게 둘이 합해준다는 개념이죠. 그치? 이런 개념이고요. 그럼 이거 연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연산의 결과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놈과 이놈을 합하겠대요. 뭐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약속한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밑줄 좀 칠게요. 13페이지에 맨 위에 A와 B 중 적어도 어느 한쪽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A와 B 중 적어도 어느 한쪽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래요. 그럼 봐봐요. 얘 연산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됐겠죠. 어느 한쪽에 적어도 하나, 1, 2, 둘 다 있으니까 일단 적어주고요. 3은 여기에만 있지만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합집합 연산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는 걸 하지 말고요. 한 번은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를 할게요. 자, 얘는요. 이 합집합의 연산의 결과는 원소를 가지는데 이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원소들을 원소로 가지는 게 합집합 연산의 결과야 라고 얘기하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와 B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다 여기 나열되어 있겠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볼 때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었죠. 벤 다이어그램.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합집합 연산의 결과는 A에 속하거나 A와 B에 둘 다 속하거나 B에만 속하거나 얘네들의 결과가 A 합집합 B의 결과였겠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교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집합이라는 게 요 교가 그거거든요. 그 교차로 할 때 아니면 교점할 때 교요. 그래서 얘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N이에요. N. 오케이? 이건 어디서 떼온 거냐면 거기서 떼와 인터섹션인가 이거요. 교차 이거요. 네. 그래서 여기서 N 떼온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럼 봐봐. 얘는요, 말 뜻이 뭐냐면, 아까 교라 그랬잖아요. 그치? 교. 네.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아까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됐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원소들로 다 그럼 뭐 한 거야? 나열한 거잖아요. 그치? 교집합은 어떠냐면요.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그럼 내가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보면 나는 원소를 가지는데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여야 하니까 5월이 아니고 이제 AND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돼요. 오케이? 너가 만약에 소개팅 상대를 얘기하는데 5월과 AND라고 해봅시다. 나는 착하고 멋있는 사람이 좋아 이러면요. 착하기만 하면 안 되죠. 맞죠? 착하고 멋있고는 어떤 개념입니까? AND의 개념이죠. 그치? 맞죠? 근데 만약에 얘기할 때 착하거나 멋있는 사람이 좋아라고 하면 뭡니까? 5월이죠. 그치? 둘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돼요. 착하거나 멋있는 사람. 둘 중 하나의 의미죠. 그치? 맞죠? 네,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역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맞습니까? 쌤, 근데 얘가 둘 다 없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둘 다 이렇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없을 때도 있죠. 이렇게. 그치?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두 집합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서로소 이렇게 불러요. 두 집합이 서로소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소 어디서 들어봤죠? 서로소 숫자에서 들어봤잖아요. 숫자에서 서로소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공약수로 1만 있는 수죠. 두 수의 관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2, 3 이런 거 서로소죠. 그치?
공약수 1밖에 없으니까요. 사이가 안 좋은 애들입니다, 얘도. 맞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차집합은요, 차집합은 기호로 어떻게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다행스럽게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숫자에서 썼던 그 차의 그 기호 똑같죠, 그치? 네, 그렇게 쓰고요. 자, 얘는요, 원소를 가지는데,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아닌 애들만 원소로 가집니다. 연산의 결과가요. 무슨 말이냐면, A만 가지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A만 가지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차 집합 B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얘도요,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시면 A, B 이렇게 있었을 때 A만 가지고 있는 영역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집합은요, 우리가 쓰기 때 어떻게 쓰냐면 A의 C승처럼 보이는데 C승은 아니고요. A의 여집합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때 이 C가 뭐에서 떼온 거냐면요. 요게 보완하다 이 느낌이거든요. 컴플리먼트 보완하는데 봐봐. 이때 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되냐면 이런 집합 기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요 U는 여기서 떼었고요. 얘는 의미가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그래서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체에서 A 빼고 전부 다의 느낌입니다. 전체에서 A 빼고 전부 다가 A 여집합의 정의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봐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주면요. A의 여집합이라는 게 A에 속하지 않는 원소인 거죠. 그치? A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A의 여집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때 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 전체 집합을 그려줘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라는 게 너가 다루고 있는 집합의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전체 집합 그리고요.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A의 여집합이라 그러면 A 빼고 전부 다니까 여기죠. 이렇게. 이게 A의 여집합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는 이런 숫자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호는 쓰지 않고 우리가 이런 기호들을 약속을 하고 정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있으셔야겠죠. 당연히. 맞죠? 네. 그래서 다시 합집합의 개념은 뭐냐면 A와 B 적어도 하나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합집합의 개념이고요. 교집합이라는 건 A와 B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교집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A차 집합 B는 A에서 B를 뺀 느낌인데, 자, 뺄 때 뭐만 뺀 거냐면 둘이 겹친 부분만 뺀 거죠, A에서. 그치? 즉, A만 가지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A차 집합 B의 의미예요. 그 다음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됐냐면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전부 다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또 밑줄 하나 좀 칠게요. 어딨냐면 13페이지에 교집합 있죠? 밑줄요. 13페이지에 위에 두 번째 방가로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A와 B에 모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아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도 확인하세요. 됐죠? 네. 그 아래 어드바이스 별표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요.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너한테 주기를 야 A 교집합 B가 2던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2는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둘 다 가지고 있는 원소가 교집합 연산 결과였잖아요. 그치? 2는 얘의 원소여야 되니까 얘가 2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또는 얘가 2이거나 B는 얘가 2여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얘가 1이려면 A가 0이어야 돼서 0 집어넣을 때 얘가 안 되잖아요. 2가. 그치? 아니고요. 요건가 해가지고 얘를 한번 맞춰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그럼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치? 첫 번째로요. A가 2일 때 볼게요. A가 2일 때 집어넣어 보니까 A는 1이랑 2고요. 그 다음에 B는 4랑 2네요. 그럼 맞네 이거. 그치? A 교집합 B가 2인 것도 맞고요. A가 마이너스 1이 왜 안 되나 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집어넣어 보면 A가 1이랑 2고요. B는 1이랑 2네요. 그치? 그럼 뭐가 문제가 되어버리냐면 두 개의 교집합의 연산 결과가 2가 아니고 1, 2가 돼버리죠. 그치? 그래서 문제 조건에 위배되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그죠? 되는 게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A가 2였다는 이야기고
그럼 A 합집합 B는 얘랑 얘 합이잖아요. 그치? 그냥 얘가 A 합집합 B는요 1, 2, 4인 거죠. 둘 중 적어도 하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를 나열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1 아니면 2 아니면 4니까 다 집어넣습니다. 걔네들이 원소의 합이니까 얼마겠습니까? 7이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볼게요. 이제 2번 보시면요. 집합 A가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원소를 가지는데 절대값 x 플러스 1이 2 이하인 걸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져 이 얘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점 수직선상에서 x랑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죠. 맞지? 수직선상에서 x랑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라고요. 얘에서 얘 뺐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고 절대값 처리해놓은 거죠. 거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거리가 2인 점을 찍을게요. 마이너스 1에서 거리가 2인 점이 1이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치? 근데 x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얘네들보다는 가깝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x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 맞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인 거죠. 이거는 내가 그냥 빠르게 해석해서 한 거고요. 만약에 안 되시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그냥 나눠갖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1차 부등식 할 때 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다음에 두 번째 B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2차 부등식이니까 바깥쪽 범위죠. 이 정도는 알죠. 그치?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고요. 큰 놈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만 좀 할게요. 봐봐. 요게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인데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2인 거잖아요. 그치? 그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x축이고 얘가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2였던 겁니다. 그치? 이랬을 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지점이니까 어딥니까? 이래야 되죠. 그럼 그때 x의 범위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됐겠죠.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외워서 쓰죠. 이 정도는. 그치? 자, 어쨌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A 교집합 B니까 요 놈과 요 놈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범위를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교집합이라는 게 둘 다 가지고 있는 원소잖아요. 그럼 공통으로 존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네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얘 근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였다는 이야기네 이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이 두 차이 함수의 실근이었습니다. 그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았다는 이야기죠. 얘가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요. 그치?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 이하니까 a는 4고 b는 3이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7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은 야 이거 껍데기만 집합이고 물어보는 거 다 물어보고 있네 이러죠. 그치? 1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거 절대값 씌운 거 배웠죠. 2차 부등식 물어보죠. 2차 부등식 가지고 뭐 이거 세우는 거 물어보죠. 그치? 집합이 이렇습니다. 기호의 의미만 그대로 차용해 와서요. 너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물어봅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일단 여기 좀 어려워요. 집합 생각보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합집합과 이제 교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한 얘기 좀 해봅시다. 이거 지워도 됩니까? 오늘 힘들죠? 네. 특강 진도도 나가랴. 공수 1도 진도 나가는 날이고 공수 2도 진도를 나가고 있네요. 그지?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힘내세요.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이만큼이나 했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괜히 하기 싫다고 시간 때우고 있고 가만히 계시면요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좀 힘들어야 돼요. 방학 때. 근데 작년에 나랑 특강 같이 했던 친구들 중3 때 뭐 많죠? 야, 작년에 더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작년 여름에 너무 힘들었죠? 그렇지. 안 했구나. 작년 여름 힘들지 않았어요? 안 힘들었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요? 작년 여름 나만 힘들었구나. 나 그때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네? 자, 볼게요.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공식 같은 건 아니고요. 너가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을 다루다 보면 당연하게 성립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 좀 해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요. A 합집합 교집합은 뭐겠습니까? A 합집합 교집합이면요, 봐봐. 얘에 속해져 있는 원소가 뭐 있어요? 없죠. 뭐 더해질 게 없네요. 그냥 뭡니까? A죠, 그냥. 더해질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요. A 교집합, 공집합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둘은 서로소 관계에 있을 테니까 얘가 이랬겠죠, 지금. 그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얘랑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어디 있어? 얘가 원소가 없는데. 맞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요. A와 A 합집합 B의 포함 관계를 보면요. 봐봐. 당연히 여기는 얘 모든 원소를 싹 다 갖고 있겠죠. 왜? 여기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요 안에는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A가 얘의 부분집합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 또 A 교집합 B와 A를 보시면요. 봐봐. 얘는요.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 다 가지고 있겠죠. 왜? 이건 끽해봐야 최대가 그냥 A인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A 교집합 B라 그러면 A와 B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끽해봐야 A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겠죠. 이렇게. 이런 게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B도 얘의 부분집합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도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2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이번에는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A겠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러면 이렇거나 또는 이렇잖아요,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상황으로 표현해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치? 그럼 A 교집합 B라 그러면 얘는 이거고요, A 교집합 B라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는 당연히 A죠, 그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다음에 됐네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쭉 되어 있고요. 그 박스 있죠?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주 쓰니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제 3번, 4번 할 건데 3번 하나 별표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예제 3번 볼게요. 예제 3번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요. 집합 A는 그대로 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12의 배수래요. 그럼 A는요. 얘가 12, 24, 36, 48 뭐 이런 식으로 쭉 갔을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집합 B는요. 집합 B는 네모의 배수라고 했으니까요. 네모 곱하기 2, 네모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쭉 갔을 겁니다. 그치? 맞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요. A 합집합 B가 B랍니다. 그치? 그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B에다가요. 뭔가를 추가하는 개념인데 추가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합 B가 A의 원소를 이미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었다는 이야기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었어요. 자, 이렇던지 아니면 이렇던지 이랬어요. 그럼 봐봐. A 합집합 B는요. 그냥 그대로 뭡니까? 그냥 B죠, 그냥. 얘도요. A 합집합 B는 그냥 B죠, 그냥. 그래서 A 합집합 B가 B였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추가된 게 없는 개념이니까 이미 집합 B는요. A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었구나 이 얘기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야, 네모는요. 그럼 이 네모는요. 12를 뭐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치? 네모는 12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네모는 12의 뭐겠습니까? 약수여야 되죠. 약수. 네모가 만약에 12의 약수인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12 이러면요. 여기 안에는 2, 4, 6, 8, 10 해가지고 얘네들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또는 3일 때는요. 3, 6, 9, 12에서 얘네 다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성립하려면 네모는 뭐 해야 된다? 12의 약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치? 그래서 네모는 거기서 안 되는 게 12의 약수가 아닌 게 8이죠. 8. 5번이네요. 그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4번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A 교집합 B가요 A랍니다. 그러면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원소가 A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둘 다 가지고 있는 원소가 A였다는 이야기니까 집합 B는요 집합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랑 똑같죠, 그치? 이 얘기는 어떤 상황일 거냐면 이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야 A 교집합 B가 뭐가 됩니까? A가 되잖아요, 그치? 즉 A 교집합 B가 A였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 B가 집합 A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 얘기죠 지금. 그럼 봐봐요, 이거 얘랑 얘 교집합의 연산 결과가 X래요, 그치? 그럼 요 놈은 얘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치? 요 놈이 얘를 다 가지고 있으면 교집합의 결과가 X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집합 X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네 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또 볼게요. 봐봐요. 아까 얘기했는데 A 합집합 B가요 A래요. 그럼 더 이상 추가가 된 게 없는 개념이죠, 그치? 그럼 말뜻이 뭐냐면 이미 집합 A는요 집합 B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던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었겠네 이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도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A 교집합 B와 X의 합집합이 X래요. 그럼 이 말뜻은 뭐냐면 얘가 이미 얘가 얘의 모든 원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된 게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가 집합 X의 부분집합이었겠네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두 개를 종합을 해보시면 결국에 집합 X라는 건 A 교집합 B는 원소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그치? 자, 그럼 봐봐요. A 교집합 B가 뭐냐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3, 4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 2, 3, 4, 5, 6이네요. 그죠? 그럼 봐봐. 이때 집합 X의 개수 물어봤는데 말뜻이 이거죠. 잘 봐. 집합 X는요. 얘네들의 뭐여야 돼요?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얘네들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단 3이랑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지? 즉 해석이 이렇게 되죠.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이랑 4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3이랑 4는 선택지가 그냥 한 가지로 제한된 거지, 그냥 축소된 겁니다, 그치? 얘는 이제 선택 안 하고 뭐 선택하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 1, 2, 5, 6에 대해서만 두 가지가 발생한 게 집합 X의 개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총 16개였던 겁니다, 집합 X의 개수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봐봐, 이런 집합의 의미들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앞에서 배웠던 부분집합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게 되죠, 그치? 그래서 집합이요,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도 많지만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또 쭉 밀고 나가거든요. 이게 양이 꽤 많은데 할 게 좀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조금 어려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해야죠. 됐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위치 좀 치워갈게요. 어떤 집합에 대해서요, 그것의 부분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16페이지 맨 위에 밑줄이고요. 전체 집합 위에다 화살표 빼고 써놓으세요. 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보통 이제 문제에선 주거든요.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세 번째 줄에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일 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그걸 기호로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때 C는 그 컴플리먼트 그거 맞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집합 있죠. 그 첫 번째 어드바이스 됐고요. 차집합 보이나요? 네, 밑줄이요.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A 차집합 B와 같이 나타냅니다. 근데 거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그 밑줄이요. A 차집합 B는 하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보입니까? 그냥 무조건 별표 3개입니다. 그거는. 봐봐. 앞으로 이제 차집합 연산 나오면 교집합으로 다 바꿔버릴 텐데
자, 이거거든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 전체 집합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때 A 차집합 B라고 하면 여기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차집합 B라는 걸 여기를 이 영역을 이렇게도 쓰지만 얘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은데 한번 볼게요. 봐봐. 얘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영역을 1번,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이 원소를 4번이라고 할게요. 한번 봐봐. A라는 게 뭐냐면 1번이랑 2번이잖아요. 그치? 영역이요. 맞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라 그러면 얘 빼고 전부 다니까 뭐랑 뭐예요? 1번이랑 4번이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 교집합 얘라고 하면은 얘랑 얘의 교집합은 뭐야? 1번이지. 맞아 안 맞아? 이 영역이 맞죠? 아, 그러면 A 차집합 B는 앞으로 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얘를 교집합 연산으로 바꾸고요. 뒤에 있는 놈에다가 여집합 한번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거거든요. 오케이? 정말 많이 쓸 거니까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됐고. 아, 그 다음에 봐봐요. 이것도 이 영역을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1번 더하기 2번에서 2번 뺀 거잖아요. 그치? 얘는 말뜻이 A에서요 B를 뺀 거지만 얘는 사실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영역만 뺀 거니까요. 이렇게. 맞지?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역만 빠진 겁니다. A만 가지고 있는 원소 영역만 냅두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두 개에서 얘 빼버린 거니까 아, 얘는 A 차집합 B는 1번 더하기 2번에서 2번 뺀 거구나 이거죠 지금.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고. 네, 다음 페이지요. 원도 어렵겠지만. 자, 볼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이제 5번 보시면요. 집합 A의 원소는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죠. 그치?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어야 됩니다. 말뜻이 뭐냐면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뒤에 있는 이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준, 그러니까 다시 이 다항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원소로 가져 이 얘기잖아. 그치?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죠.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합기호 쓸 때요. 조건제시법으로 뒤에 만약에 여기 방정식이거나 또는 부등식이 주어져요. 조건으로. 그러면 그냥 방정식의 근이고 그냥 부등식의 근인 겁니다. 얘 원소 자체가. 그럼 얘가 지금 0을 만들어준 X값이 뭐랑 뭐냐면 1이랑 2잖아요. 그치? 아,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뭐였다? 1이랑 2였네. 이 얘기죠, 지금. 일단 봐봐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 보세요. A 차집합 B가 2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었을 때 A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였다? 2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1은 어디 써야 되는데 1은 여기 써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아, 그러면 1은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구나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 원소가 1인 거니까 여기 1 대입했을 때 얘가 0을 만족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2A가 0이어서 A는 2분의 1인 거 확인되네요. 그죠? 아, 그러면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었고요. 요거 이제 2 곱해가지고 정리 좀 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고 이거 2XX고 마이너스 1고 1이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 1이었던 거죠. 그치? 아, 그래서 여기는 뭐였던 거냐면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 이랬던 거죠.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집합 A와 B가 지금 상태가 이랬던 거죠.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해달라는 게 B차 집합 A가 뭐게 이거니까 이거지. 마이너스 2분의 1만 B차 집합 A의 영역의 원소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게 B차 집합 A니까 야 이거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바로 틀려요. 서술형에서. 어떻게 써야 돼요? 집합기호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네. 집합의 연산의 결과는 죄다 집합이에요. 집합기호 빼먹으면 바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예제 6번 볼게요. 봐봐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좀 어려워요. 봐봐. 아니 합집합 줘놓고 여집합 줘놓고 갑자기 B차집합 A값을 구해달래. 뭔 소리야 싶잖아. 그치? 근데 잘 봐. 이거요.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집합 A와 B가 지금 속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 영역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그치? 자, 그럼 봐봐.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은 1번, 2번, 3번인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영역은 3번, 4번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3번 영역이죠. 야, 3번 영역은 얘랑 얘 보니까 지금 어때요? 둘의 교집합이네요. 둘의 교집합이지. 아, 그럼 B 차집합 A라는 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뒤에 가서 이제 연산법칙으로도 이거 할 건데 일단 너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렇게 영역 표시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거 조금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처음에 문제 풀 때요.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영역 구분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봐봐. 얘랑 얘의 교집합이니까 뭐겠습니까? 3, 그 다음 9 이렇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요게 3이랑 9네. 이런 상태였던 거죠. 됐습니까? 별표입니다 이거. 네. 자 볼게요. 전체 집합의 지금 원소의 개수가 80개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5개래요. 그럼 여기가 지금 45개죠. 원소의 개수가. 그 다음에 B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5개래요. 그럼 여기가 25개 이랬던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70개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 얘네들 제외하고 나머지 이 영역은 몇 개가 됩니까? 10개일 수밖에 없죠. 왜? 전체가 80개니까요. 맞습니까? 너무 쉽고요. 그래서 10개였던 거죠.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되죠? 네. 얘도 이제 너가 여집합이랑 차집합을 다루다 보면 너무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나중 되면 당연하지인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뺀 거잖아요. 그치? 얘는 이거잖아요. 그치? 그냥 뭐겠습니까? 얘에서 빼졌으니까 똑같은 놈 빠지면 공집합이겠죠. 이렇게 빠질 거 다 빠졌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공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뺀 건데 뺄 게 없죠? 교집합을 빼는 건데 뺄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로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인 거, 야, 이게 여집합의 정의잖아요. 그치? 맞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서로서죠. 그치? 아니, 얘의 의미가 뭔데? 얘 빼고 전부 다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정의상. 그래서 얘는 항상 서로서의 관계에 있고요. 세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자기 자신은 되겠죠. 이렇게. 여기로 볼게요. A의 여집합이면 여기. 그치? 다시 얘의 여집합이면 여기죠. 그치? 그래서 여집합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인 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A 차집합 B는요. 이거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나중에 연산 성질 쓸 때 이거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 다섯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거꾸로 A와 B의 여집합은요. 서로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느낌인 게 봐봐. 얘가 얘보다 가진 게 많죠. 그러니까 최소 같거나 많죠. 그러면 얘 여집합은 빠진 게 더 많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얘 여집합인 얘보다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게 적겠죠. 왜? 얘가 더 가진 게 많았으니까 전체에서 빠진 게 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여집합 씌우면 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거꾸로 바뀝니다. 나중에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명제에서 대우법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거를 뭐 증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놓은 거거든요. 한번 심심하면 보세요.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요. 19페이지로 갑시다.
서로소의 다른 표현 있죠. 별표입니다. 3개. 아까 내가 서로소가 뭐라 그랬냐면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아, 이거 집합 A와 B는 서로소의 관계에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치? 근데 이랬을 때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A 차집합 B가요. A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에서 얘를 빼겠다는 이야기는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을 빼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을 뺄 건데 빠진 게 없죠. 그러면은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성립했다? 그럼 넌 보자마자 아 이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네. 즉 둘은 서로소 관계에 있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표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이 말뜻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1, 2, 3, 4라고 할게요. 그럼 B의 여집합은 뭡니까? 1, 4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B의 여집합은 1, 4인데 A는 1, 2죠. 그럼 얘랑 얘 지금 포함관계 보면 이거 성립 안 하죠. 그치? 왜? 이런 관계였으니까. 그치? 근데 만약 거꾸로 이번에 A가 이렇고요. B가 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구분할게요. 1번, 2번, 3번이요. 오케이? 그럼 봐봐. B의 여집합이라 그러면 뭡니까? 1, 3이죠. 그치? A는요? 1이잖아요. 이게 영역, 이거 부분집합 맞죠? 그러면 이런 상태였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아, 이게 성립하려면 결국에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서로 소호해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 봤을 때 아,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상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요. 공부하실 때는요. 근데 나중 되는데 이걸 막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있고 특히나 이런 거 봤는데 이거 서로소인 거 못 알아보고 있으면 이거는 미안한데 점수 절대 안 나와요. 3등급도 간당간당 할 겁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아 이거 9등급제 3등급이에요. 미안해요. 네, 너무 심한 말 했네. 9등급제 3등급이요. 그러니까 5등급제로는 2등급.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9페이지 이제 8번은 보시면 1번 당연히 맞죠. 아까 성질 얘기했었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원래 집합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얘가 여집합의 정의니까 무조건 맞죠. 그치? 그 다음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원래 집합과 걔의 여집합은 서로 소의 관계에 있죠. 항상.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 가끔 이러거든요. 쌤 이거 이러거든요. 이거 돌아버리는 거 이거. 뭐 하고 있네요? 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숫자연선에서 무슨 이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너 차집합을 이항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집합에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심지어 차집합을 이항했다고 치더라도 이겁니까? 아니죠. 그치? 이건 숫자연산에서 이런 거지. 이러면 안 돼. 어? 아까 너 내가 연산기호 이거 플러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집합에서? 없죠.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전체 집합에서요. 여기가 A의 여집합의 영역이라고 합시다. 여기 1번. 오케이? 그러면 A의 여집합인 여기는 뭐겠어요? A겠죠. 여기가 이 영역이 2번. 그럼 전체 집합에서 얘 뺄게요. 얘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야? A밖에 안 남잖아요. 그치? 그럼 4번 당연히 맞고요. 5번 볼게요. 얘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서로소 관계에 있죠. 그치? 그럼 뺄 게 없잖아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뺄 게 없었을 테니까 얘가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치? 그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A였겠죠. 이렇게. 그치? 답이 5번이죠. 그래서 틀린 거. 다음 예제 9번 보시면 A 차집합 B가 A라고요. 아, 뺄 게 없네요. 서로소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건 답 뭐겠습니까? 2번이죠. 그치? 됐습니까? 네, 넘어가시고요. 10번, 11번, 12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진도. 네. 자, 볼게요. 예제 10번 봅시다. 이렇게 색칠한 이 영역을 나타내는 연산의 결과가 뭐게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그냥 만만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이 영역에서요. 얘 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 초록색에서요. C를 빼버리면 되네요. 맞아요? 근데 이 초록색이 의미하는 바는 A와 B의 교집합 영역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영역은 A 교집합 B고요.
여기서 요만큼만 빼면 되니까 C를 빼는 걸로 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됐겠죠. 맞아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 하고 봤더니 1번 그대로 있네요. 그죠? 그죠? 예, 물론 이건 아다리가 잘 맞은 거였고요. 그치? 예, 안 되면 1, 2, 3, 4, 5 다 하셔야겠죠.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제 11번 보시면요.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이거 뭐랑 똑같다고요? A 차집합 B랑 똑같다 그랬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에서 얘를 뺐는데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6이랑 7만 남았죠. 그치? 그러면 이 3은 얘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B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었다는 이야기니까 A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7이었구나 이 얘기죠 지금. 됐습니까?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12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래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래요. 집합 A는 1, 2, 4, 8이랍니다. 8의 양의 약수요.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죠? A 여집합 차집합 B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A 여집합 그냥 바로 나열할게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거. 3, 5, 6, 7, 9, 10이잖아요. 그치? 그 여기서 얘를 빼달래요. 그치? 그럼 공통으로 있는 부분만 빠졌을 테니까 얘 빠졌을 거고요. 얘 빠졌겠네요. 그럼 남는 게 뭐뭐 남았어요? 3, 5, 7, 9만 남았겠죠. 그치? 그래서 얘 연산의 결과는 3, 5, 7, 9였을 거다. 이 얘기네요. 그치? 그래서 얘를 뭐 해달랍니까? 그냥 구해달래요? 원소의 개수 4개. 이렇게 됐겠죠. 됐습니까? 됐죠? 네,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 진도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볼래요? 21페이지. 거기서부터 막 짜증나 보이는 거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치? 막 연산기호가 막 이렇게 중첩이 되기 시작하고요. 뭐 22, 23 가도 그랬을 겁니다. 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여기 집합의 마지막 단원이고 다음 시간까지는 숙제가 적겠죠. 그래서 해피하게도 숙제 주겠습니다. 지금 푸세요.